설교 175쪽 아까 육사효 나오기 앞서서 어제 우리 그 석영 공부를 했는데 덕사님 아주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그 초효의 이상이면 겸빙이 지하나니라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관계에 대해서 석영에 보면 하서의 오자지가 편이 있죠. 오자지가 편은 자, 개 다음에 세 번째 천자가 되는 태강이 천자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자, 덕을 쌓기는 그냥 맨날 어디냐면 사냥이나 다니고 그래서 저 그다음에 그 천자의 도읍지 훨씬 더 바깥까지 낙수 저 바깥에까지 사냥을 하러 나가고 하면서 그 뭐예요 그 궁땅에 그 누구죠 얘 활을 잘 쏘는 바로 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하수에서 막았습니다. 막았었고 이제 더 이상 그저 천자를 쫓아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걱정했던 그의 동생 5명하고 그 다음에 5명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낙수의 그 건너편에 가서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운데 그게 오자지가인데요. 그 중에 보면은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이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까이 할 수는 있어도 아래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나라의 근본이니 나라가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그리고 백성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말이 뭐냐면 우부 그죠? 어리석은 지압이 어리석은 지엄이 그러니까 그 하나가 나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천자가 되어서 덕을 다 잃고 잃었는데 그죠? 잃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잃은 것은 바로 불현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나타나지 아니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드러나지 아니했을 때 애초부터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현시도라고 하는 표현이죠. 불현시도가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유한 것이 뭐가 되냐면 내가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항상 그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천자가 끄는 말은 육마가 끄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6마리 말을 어거하는데 썩은 노끈 그죠? 후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썩은 노끈으로 그 어거하는 것처럼 굉장히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지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라 같은 경우도 끝내 가서는 용존우야하는 경우죠. 다시 말해서 탕림금이 박당에서부터 들고 일어나서 바로 천자의 군대를 치는 것이 바로 용존우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존우야인데 기혈이 아까 얘기했듯이 현황이로다라고 한 표현은 바로 내가 권좌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생구제에 바로 나선 뜻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곤도라고 하는 건괴의 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배운다라고 가르친다라고 할 때 항상 이거죠. 천도의 그 운행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본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건괴라 그러면은 곤괴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건괴의 내용이고 사람은 이걸 그대로 인도를 본받는 것이니까 바로 효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관계로 살펴보시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육사는 관랑이면 묵으며 무엘이라. 자, 관랑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머니를 매면은 바로 허물이 없으며 자 그러나 명예도 없으리라. 자, 육사라고 하는 것은 실은 조정 대신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가까운 자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거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머니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입 단속을 표현하겠죠. 사는 근 오지 무 상득지 의하니 사는 바로 오에 가까운 자리에 거처하면서 서로 간에 그러나 얻는 뜻은 없으니 내 상하 한격지시요. 이것은 바로 상하간이 폐경, 했잖아. 그 상하간이 가로막히고 그 다음에 그 끊어진 때이고 가로막힌 때이고 그 다음에 기 자처 이정이니 스스로 그저 바른 자리에 처해 있으니 다시 말해서 음이 음자리에 유순하게 처해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위의지치하라. 그렇지만은 여기는 자 위태롭고 항상 의심받는 곳이니라. 약 회장기지를 그런데 만약에 그 지혜로움을 어둡게 하여서 감추어 두는 것을 마치 뭘로 한다? 여괄 결랑구이 불로요
마치 주머니를 메어두고 주머니와 입 그죠? 주머니에 입구를 메어둔 것처럼 그죠? 드러내지 아니하면은 가히 허물이 없음을 얻을 것이고 불련즉 그러하지 아니하면은 유해야라 그죠? 그 해침이 있을 것이니라. 기회장즉 이미 어둡게 하고 감추어두었다면은 결국은 드러낼 수 있는 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명예도 없을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관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랑구이 불출야요. 바로 주머니와 입을 메어두고 그죠? 입을 메어두고 주머니를 메어두고 입을 메어두고 이렇게 되겠죠. 관랑 개념의 구 개념이니까 나가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것은 과실지 명이니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 실지보다도 그죠? 실지를 지나치게 하는 그죠? 실제보다도 더 훨씬 더 지나친 이름이니 이름 붙이는 것이니 근밀히 삼가고 신중히 함이 이와 같다면은 허물이 없고 또한 예 무예 그죠? 그 명예도 없을 것이라. 사 중음 부중이라. 사는 육사는 자 자리에 바로 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운데 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점이 이와 같으니 자 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면서 아예 입을 딱 닫아 건 모양이 되는 거죠. 이와 같으니 개취혹 사당 근밀이요. 그러나 대개가 혹 일에 대해서는 응당 삼가면서도 자 주밀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 당 은둔예라. 또 혹대로는 자 은둔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자리가 네 번째 자리니까요. 그 다음에 상활 관랑무구는 신불해야라. 그래서 스스로가 신중하여서 해침이 없음이라. 그래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능신여차즉 무해야라. 능히 이와 같이 신중히 한다면은 당연히 해될 일이 없을 것이라 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유고는 황상이면 원길이니라 누런 침하면 크게 길하리라 라고 표현했고 전에 보면은 곤수신도 오실군이라. 곤이 모름지기 신도나 곤수신도나 오는 곤수신도나 오는 실제로 군이라. 그러므로 위지개운 그래서 경계하여 이르기를 황상원길이라. 누런 침하면 크게 길하다 라고 하였느니라. 황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토의 색이 되고 상은 바로 아래 치마이니 수중이 그 다음에 중을 지키면서 거하 아래에 거처한다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교의 구호가 천자라 그런다면 유고라고 하는 것은 내명부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왕비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길을 하리라. 중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내명부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래 자리에 거처한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역시 임금을 천자를 앞세우고 본인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길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수기 분야라. 바로 그 분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이라. 황상원길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선야요. 그죠? 크면서도 바로 선한 것인데 효상에 유원 수중 거하즉 원길이라 하니 그런데 효상을 보면은 중을 지키면서 아랫자리에 거처하면은 크게 길하다라고 하였으니 효상이 그런 걸 오직 말하고 있으니 부진 발기의해라. 그 뜻을 다 발표하는 것은 아니니라. 항상 남은 뜻을 늘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자, 그 행실은 그저 행실에 대해서는 항상 다 하고 말은 항상 남겨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이런 내용이 되겠죠. 말은 하고 싶은 말 다음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 황상은 기 원길즉 그 이미 크게 길하다면은 거존이나 그저 거존이니 거존
거존이니 높은 자리에 거처한 것이니 천하위 대용을 가지라. 그러면은 그렇지 못할 경우는 그저 원길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천하가 크게 흉함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후지이니 후대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미달하여서 차의 회의니 그죠? 이러한 뜻에 대해서 어두우니 부득불변이라. 그래서 부득불 그죠? 분별함이라. 내가 분별해서 여기다 이렇게 둔 것이라. 오는 높은 자리니 존이니 제 다른 탁괴인즉 탁괴에서는 육거 오면 자 음이라 하더라도 다섯 번째 자리에 거치하면 혹위 유순하고 혹유순함이 되고 혹위 문명하고 이거는 화천 대육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문명함이 되고 혹위 암약이로되 혹 어떤 경우는 자 어둡고 유약한데 뭐 이렇게 이를테면은 그 술의 둔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제건즉 그런데 곤꾀에 있어서인즉 위건존이나 바로 존위에 거처하긴 하지만은 음자니 그죠? 음이니 바로 신도야라. 그죠? 이 신도가 되느니라. 신도야요. 그 다음에 부도야라. 신거존이는 신하가 존위에 거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와 누구예요? 망이죠. 왕망. 아까 어제 공부했던 그 궁 하나라의 저 궁 땅의 제후인 예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망은 바로 후한 때 전한에서 후한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신나라를 세웠던 바로 왕망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해서 탈취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정자의 그냥 의견이라고만 봐두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친도야 처도야 라는 개념에서 황상원길이라 그러면 그냥 왕비 내명부의 최고의 수장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왕방이 이것이라 유가언야니 그죠? 그래서 오히려 말이 있는데 부거존이는 그러면 오히려 말을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인으로서 존위에 거처한 경우는 바로 여와씨와 무씨가 이것이라. 여와씨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시조 신을 얘기하는 거죠. 복희의 그 부인으로도 복희씨의 부인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여와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씨 그러면은 측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이니 비상지 변이니 이거는 비상한 변고이니 가히 말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유 황상지 개이 부진 언냐라. 이 그 누구냐 이 성리학자들 글들을 보거나 한나라 때 이래로 여자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무지 안 좋은 투로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그래서 유황상지 개라고 하는 것은 황상의 경계를 두고 부진 언예라 말을 다한 것은 아니니라. 혹의 제혁에 혹 그 의심하여서 혁규에 대해서 탕무지사를 유진언지 하니 그죠? 탕무의 일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을 다 말을 다 했다라고 하는데 도고차프로는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 말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인고 그럼 탕무가 이거 지나간데 된 것도 이런 경우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데 왜 그걸 말하지 않았냐 이건데요. 왈패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나 이 음거 거 존이는 음으로서 존위에 거처하는 것은 비상한 변고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비상한 변고는 아니죠. 주역 64개 가운데에서 몇 개가 64개 가운데에서 32개가 그죠? 32개의 다섯 번째 자리는 전부 다 뭐다? 음이다라는 거죠. 그걸 다 변고로 볼 것이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 이거는 굳이 그래서 지금 성리학자들 이거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뜻을 참 이해하기 어떤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앉아있는 여기는 그러면 이게 꼭 음의 군주다 여자 군주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꼭 여자다 남자다 자 남자 가운데서도 여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여성 가운데 남성스러운 사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꼭 남녀로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유순하면서 밝은 군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유약하면서도 그래서 아까 어두운 군주 뭐 등등등인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여야 되는 거지 꼭 음이라고 해서 여자가 되고 양이라고 해서 꼭 전부 다 남자가 된다 그렇게 보면은 뜻은 맞지가 않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꼭 드러난
형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리 개념에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뭐 바뀐 거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역의 음양 관계에 대해서 꼭 그 여자를 이렇게 비하하고, 우리가 공자의 글들 보면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자와 소인은 뭐 하면은 좀 가까이 하면은 좀 골치 아프다라는 표현하는데, 그때 여자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여자가 아니라 이른바 군자인 여자가 있고, 그건 숙녀가 되는 경우죠. 여자 가운데 소인이라 할 때 그게 여자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공자가 항상 논어에도 나오지만은 어쨌든 예에 따라서 소군도 항상 배죠. 대표적으로 위나라 영공의 부인에 대해서 위나라 군주가 이제 벼슬을 주려고 할 것 같으니까는 위나라 영공의 부인인 그 남자, 당시 뭐 어쨌든 두루두루 바람둥이로 뭐 유명하기는 했지만은, 그 바람둥이는 바람둥이고 세간의 얘기는 얘기지만은 정식으로 위나라 군주의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갖추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 자로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나십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상하게 행동했다면 하늘이 나를 싫어하셨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거듭거듭 얘기한 부분도, 공자는 그거를 꼭 여자다 남자다 구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위에서 그 자리에 나가서 그러한 덕을 갖고 행했느냐 아니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여자라서 안 되고 여자에 대해서 무조건 낮추고 이거는 아니라라고 하는 것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성운동 쪽에서 그 얘기도 잘하죠. 세상의 반은 뭐다? 여자다. 요즘엔 세상의 반은 남자다라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여전히 가부장적 권력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직은 뭐 성립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를 보면 황은 중색이요 상은 하식이라, 그저 아래를 꾸미는 것이라. 6, 5는 이 거존하여 음으로써 높은 자리에 거처하여서 중순지 덕이, 중순한 덕이 가운데 하면서도 바로 순한 덕이 충저내의 현어외라, 저 안으로 가득 채워져서 바깥으로 나타나느니라. 그러므로 기상이, 그 상이 여차하고, 그러니까 황상원길하고 그 점, 황상이요 그 점은 위대선지 길래라, 크게 선함이 되는 바로 길함이라, 원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점자 덕필여 시적 기점이 여시의라. 그죠? 항상 강조하는 주자의 내용이죠. 점치는 자 덕이 반드시 이와 같아야, 다시 말해서 곤도의 덕을 갖고 있어야 그 점이 이와 같으니라. 춘추전에 보면은 남괴 장반할세, 남괴가 그저 장차 그 반란을 일으킬 때에 서득차요하여 바로 이러한 점을 얻어서 춘추 어디에 나오냐? 춘추 그 옆에 보면은 소공 12년 편에 나오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남괴가 장차 반란할 때에 바로 점에 이 효를 얻어서 그래서 대길이다 라고 하였으나, 자복 해백이 말하기를 충신지 사즉 가커니와, 충신의 일이라면은 가하지만은 불련이면 그렇지 못하면 틀림없이 패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외강내오는 바깥으로 강하면서 안으로 따뜻한 것이 바로 충이요, 화의솔정은 서로 간에 화합하면서 정고함을 거느리는 것은 바로 신이라. 그러므로 황상원길이라 라고 하였으니, 황상원길이라 하니, 여기까지가 이제 좌전에서 나온 내용이죠. 황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 색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치마를 꾸미는 것이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으뜸이 되고 선의 어른이고,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하면서 불충한 것은, 가운데 하면서 불충한 것은 부득히 색이요. 그래서 가운데 자리에 있으면서 그 불충한 것은 그 색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아래 하면서도 불공, 그죠? 공손하지 아니한 것을, 그래서 공손하다 뜻으로 해야 되겠죠? 아래 하면서도 공손하지 아니하다면은 부득히 식이요. 당연히 그 꾸밈을 얻지 못할 것이고, 사불선이면, 자, 섬기는데 일을 하는데 선하지 못하면은 부득히 극이라.
그 지극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또한 부역은 무릇 역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히 점허밀세 점허밀세.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점으로써 그 점을 험난한 것을 험한 것은 점치지 않기 때문에 삼자유 거리면 이 세 가지가 다 빠지면은 삼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충성할 때 불충하는 것, 그 다음에 공순한 것, 선함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곤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곤괴가 되고, 그래서 직괴는 곤지 비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편해서 이거는 처도야 신도야가 되는데 군주가 되는 거니까 수지 비괴 임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금이 된다 이렇게 봤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곤지 비가 되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곤괴는 황상원길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위 대길이요. 그죠? 야, 그 황상원길 나오니까 아주 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지 비괴에서는 뭐라 그랬나요? 수지 비괴 구호효에 대해서는 현비라고 표현했죠. 드러나서 나타나서 돕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타나서 도하니. 그런데 왕용 삼구 그랬습니다. 끝까지 다 쫓지 않고 세 방향에서만은 그 쫓는 거죠. 그래도 실전금이라도 그래도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길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수지비께서는 길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기고만장했겠죠. 원길은 그래서 대길이라 라고 하였다라고 표현하니까 자복경백이 그 말을 듣고 이르기를 운운 그죠. 아까 이게 지금 앞에 지금 본회에 나와서 이러이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 주석에 보면은 감괴가 바깥에 있고 그래서 수지 비괴가 되는 거죠. 땅 바깥에 잘 봐라. 이거 보면 바깥에 굉장히 지금 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사람 보면서. 그래서 감괴는 험하니라 그러므로 강하고 그죠.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중지 곤괴에서는 곤외괴는 그죠 순이라 그러므로 온이고 그래서 자 본괴와 직괴 다 같이 보면서 합니다. 강이 능온이라야 그죠. 강하면서도 때로는 능이 따뜻해야 이것이 바로 이 소위 충이요. 그 다음에 수화이 토 아니라 그리고 물하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화합하고 그 다음에 토하고 물이라고 하는 건 서로를 다 섞으니까 바닷물 같은 건 모든 것을 다 담고도 그죠. 그 지극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화합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데 바로 정화 아니요 잠깐만 그 수화이 토 안정이니 이렇게 토는 아니니 그 다음에 정이 화정이라야 그죠.
정의, 그러니까 안정까지를 하세요. 그냥 띄어쓰기를. 그러니까 수화의 토 안정이니, 토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바르니, 화정은, 그죠? 서로 간에 자, 물처럼 서로 화합하고 땅처럼 안정된 것이 바로 신의 근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미더움의 근본이라. 부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찬이, 그죠?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니, 여기 차 황상지 점은, 여기서 지금 곤괴에서, 곤괴의 이 땅괴에 대해서 황상의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역도 정대라, 그죠? 역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큰이니라. 그러므로 험사는, 그죠? 지금 험사라고 하는 것은 괴가 지금 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점치는 것은 가히, 그죠? 점하지 못한다. 이걸 가지고 볼 수가 없다. 이 얘기는 하나 좀 빠진 것인데, 그러한 덕을 갖고, 바른 덕을 갖고, 이른바 창생구제하는 역할이라 그러면은 이게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지 아니하면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개인의 그 권력욕에 취하여서 권력 탈취하는 것과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르다라고 하는 색깔 들어간 것을 지금 그 뒤에 보면 운봉호 씨가 쭉 지적해 놨죠. 중화리괴의 유기효의 상에서도 황리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뭐죠? 그 천산 돈괴 유기효에도 황후지역의 황후라는 말.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치마라고 하는 것은 하상이니, 곤괴 바로 어찌 보면 유기상이 황상이 가한데 어찌해서 유고에 대해서 황상이라라는 말을 썼습니까? 그랬죠. 대개가 유기라고 하는 것은 음이면서도 아래에 있고 유순중정하여서 자연히 무분리요. 유고라고 하는 것은 음으로서 높은 자리에 거처하면서, 그러나 중순지 덕이요. 그죠? 중순한 덕이면, 중순한 덕으로 충저내의 현어, 왜 아까 지금 주자의 해석을 갖다 덧붙여서 쓰는 겁니다. 보충하여서 중순한 덕이 저 안에 채워져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필불능 대선이 길려라. 절대로 대선아 크게 선하면서 길하다라고는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황상원길이라. 그래서 비즉,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면은 대흉이니, 바로 이것이 바로 언외지의 가견이라. 황상원길이라 라고 했지만은 그 중순한 덕으로서 안을 채우지 못하면은 오히려 대흉이라 라고 하는 것까지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 64개 384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해 가지고 다양하게 이리 점검하고 저리 점검하는 그 훈련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역을 제왕하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두면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어떤 위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늘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아마 철학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철학은 천하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뭔지는 모르고 사람들이 해서 주역주역해서 역병애들 많이 걸려 있는데 병 앓이만 할 뿐이지 접근해 가지고 이걸 보약으로 쓸 줄들은 참 모릅니다. 그래서 황상원길이라고 하는 것은 문체 중야여. 그래서 문체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실은 삼효에 대해서 함장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함장과 같은 의미. 그래서 문이 빛남이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그 문체이니, 제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과야라. 지나치지 아니함이라. 내적 짐이 거하라. 안으로 지극히 아름다움을 쌓아놓고도 아래에 거쳐 있느니라. 그러므로 원길이라 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주자는 뭐 문제 중이 현어외라 했고, 그 다음에 상육은 용전우야하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라고 했고,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우리가 24절기의 건괴, 그죠? 24절기에서 입동이라고 하는 전호 건까지를 두고 보셔야 됩니다. 전에 보면은 종양자애니, 음이 양을 따랐으니 연이나 성극즉, 그런데 음이 끝까지 다 하여서 성하다면은 대항하여서 싸우느니라. 육기극의 하니, 그죠? 육이 이미 다 하였으니, 그 다음에 부진분리즉, 그런데 다시 나아가는데 그치지 아니한다면 필전이라. 그러므로
운 전우야라 하니 들판에서 싸운다라고 하였으니 야라고 하는 것은 진지어 외야라 나아가서 바깥에 이른 것이라. 기적의니 이미 적대하였으니 대적하였으니 필개상이라 틀림없이 다 다칠 것이라. 그러므로 그 비가 현황이로다 라고 표현했고, 본의에서는 음성지 극에 음이 성할 때에 그죠? 음이 성하여서 다함에 지어 양쟁하여 그죠? 양과 더불어서 다툼에 이르러서 양패구상하니 양쪽이 다 패하면서 서로 다치니 그 상이 이와 같으니라. 점자 여시면 기흉을 가지하라 라고 해서요. 성리학자들이 쭉 이 해석을 해놓은 거 보면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서 해석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분명히 용이 저기 뭐냐면은 주어는 용이죠. 주어를 용으로 썼습니다. 상륙에 있는 음인 제우나 상륙을 가지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용이 들판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용이 들판에서 누구와 싸웠다? 상륙과 싸웠다. 이렇게 상륙이니까 음과 싸웠다. 제우와 싸웠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하고 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가 되겠죠. 천자가 들판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천자가 누구를 상대해서 싸우겠습니까? 제우를 상대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라 같은 경우는 폭군 주에 대해서 바로 탕림금이 바로 그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혈이 붉다라고도 안 하고 그 혈이 그냥 질펀하다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천년이 지왕이라고 해서 공자가 뒤에 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은 자, 천자가 바로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상이면 견빙이 지라 그랬습니다. 아까 오자지가에서 나오는 불현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을 때 시도 도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계책을 잘 도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마침내 천자가 쫓겨나가는 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천자가 쫓겨나가서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열현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소상전에 보면 공자가 아니 뭐라고 했냐, 용전우야라고 하는 기도궁야라 그 도가 궁함이라라고 하는 거. 용이 들판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천자의 도가, 그렇다면은 아까 그 태강 같은 경우에 하나라의 태강 같은 경우에 뭐예요? 삼실이라 그랬죠. 세 가지 바르게 발음을 두어야 되는데 그 덕에 발음을 두지 못해서 그 도가 다 궁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셔야 전체 내용이 딱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정자이기를 읽어보거나 주자이기를 읽어보면 이게 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항상 실제에다 잘 대비해서 두셔야 되고, 공자가 늘 말씀하셨지만 여기 이 글 속에는 은말 주초 시기에 그죠? 굉장히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에 그 일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천자의 도가 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혁명의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비슷하게 지금 이 내용으로 표현한 것은 그 뒤에 세 번째 줄 보면은 운봉호시왈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권괴의 그 육효라고 하는 것은, 권괴의 육효라고 하는 것은 개, 신이, 학괴지, 상왈. 그래서 다 신이고, 그 학괴의 맨 위에 대해서는 혹종왕사라고 표현했죠. 그때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되는 것이고, 육효는 다 지금 음이면서 그 다음에 상괴의 상에 대해서는 그런 음이고, 그리고 상괴의 상이다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지금 상육효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용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용은 누구냐? 바로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런데 불언 음녀 양 그죠? 음과 양이 더불어서 싸운다라고 말하지 않고 왈 뭐라고 했느냐? 용전우야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냐면 여 춘추시대 때 왕사 패저고 모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모융하고, 춘추전에 보면은 왕사가 그죠? 왕의 군대가 저 모융에게 패했다. 이거 성공 원년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왕사가 모융에게 패했고, 천왕이 수우 하양이라 하니, 천왕이 지금 하양 땅에 가서 저기 뭐야 수렵하였다, 수렵하였다가 아니라 사냥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은 제후가
이때가 지금 화양 땅이면은 지금 이게 누구냐면은 이게 지금 춘추 5패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춘추 5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기 뭐야 패자가 되고 나서 천자를 불러낸 거죠. 천자를 부르는 일은 원래가 없습니다. 항상 가서 천자한테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마 천자가 그 제후가 불러서 갔다라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천자가 해약 땅에 가서 사냥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자의 지금 신세가 참 기구하게 돼가지고 제후들이 오라 그러면 와야 가야 되고 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서 지금 사신이 그렇게 썼고 공자가 그걸 애둘러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동일서법이라 그죠? 다 한 가지의 서법이라 여기까지는 이렇게 두었지만은 요거를 지금 걸주가 탕림금이나 무왕에게 그 패했다라는 그 뜻까지를 연결까지는 안 돼요. 안 되고 이 내용을 그저 그 목야의 전투라라고 하나 표현한 것은 제가 가끔 얘기했던 그 주요 권학기 있죠. 권학기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교회 바깥을 저 야라 그러죠. 임금님이 천자가 계신 그 성곽 바깥에 한 500리를 교라고 표현했고 교회보다도 더 바깥에 그 바깥을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 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야의 전투다 그러면 이 은나라의 목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나라의 도읍지였던 조가의 땅 저 훨씬 더 바깥에 들판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법이라 기혈이 그죠? 길이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양패 구상이라 이렇게 되죠. 주자의 말 들어서 둘 다가 혈이니까 그 양쪽이 다 패해서 다쳤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공자가 뒤에서 얘기했던 기혈이 현황이 천지지잡냐니 그죠? 하늘과 땅이 섞였으니 그 혈이 현황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생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까지를 이르지 못한 거죠. 음수 그 다음에 극성하여 음이 모름지기 극성하니 기능 독상 양제야 그죠? 어찌 능이 다만 양만을 상하게 하였겠는가. 물론 전쟁을 하면은 양쪽 다 피하간에 다 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왕이 원래가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왜냐면 천하의 3분지가 다 서백창에 이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명만 하면 언제든지 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 은나라의 천자를 돕는 3분의 1 세력이 워낙이나 강성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쟁한다 그러면 피차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 피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의 해가 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었죠. 그리고 무왕도 처음에 3년 때에 한번 일어났다가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군사를 다시 물리고 다시 충분한 힘이 생기고 충분히 은나라에 대해서 배반하는 세력들이 많았을 때 그죠? 그래서 쉽게 정벌을 한 거죠. 13년 만에 아침에 나갔다가 불과 석 달 만에 정벌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혈 현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알 또 말하기를 초와 상해 그죠? 초효와 상효에 대해서 취상은 그죠? 상을 취한 것은 바로 소인의 정상을 그죠? 드러낸 것이라. 그래서 초효에 대해서는 이상견빙지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상효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용전우야라고 하였으니 그죠? 용전우야지 화 그죠? 그래서 화에 대해서 말했으니 그 처음에 바로 용전우야라고 하는 것이 용전이 들판에서 싸운다 는 것은 그 처음에 바로 뭐라고 했냐면은 견빙지어기 종려라라고 하는 것이죠. 견빙이 바로 그 끝에 가서 이르러서 나타난 것을 바로 이제 용전유야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활 용전우야는 기도국녀라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용이라고 하는 바로 천자의 도가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음성지어 궁극적 필쟁이 상이니라. 음이 성하여서 끝에 이르게 되면은 반드시 싸워서 다치게 되느니라. 이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죠? 음이 성한 데 이르렀다. 전쟁할 일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의역해서 바로 인도에다가 인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여기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주나라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라 말기, 은나라 말기의 상황을 담아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육은 이 영정하니라. 그래서 이 건괴에 대해서 용구는 무수하면 길날이라 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자 육을 쓰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곤도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 바로 이게 자 정자의 해석은 자 이롭고 길이 바르게 해야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자의 해석은 어떻게 돼요? 영정함이 길이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그러니까 이롭고 길이 바르게 해야 하느니라. 육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정자는 그렇게 해석하지만은 여기는 특별히 뭐라고 표현냐? 용육함은 영하고 정함이 길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오래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는 정자는 요것도 그냥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고 전에 보면은 곤지 용육은 곤이 육을 쓰는 것은 유건지 용군이 마치 건괴에서 용구와 같으니 용음지 도야라. 음을 쓰는 도이라. 음도는 유의 난상이라. 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워서 항상 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므로서 용육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유 상 영정고라. 용육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했군요. 항상 그죠? 오래 하면서 그죠? 항상 오래가 떳떳이 하고 오래 하고 그다음에 정고하게 하는 데에서 바로 이로움이 있느니라. 이로움은 바로 상영 정고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길이 바르게 오래 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자는 용육은 범특 음효자니 무릇 음효를 얻은 것을 말한 것이니 개 용이 불용팔은 다 육을 쓰는 것이고 소음수를 쓰지 아니한 것은 또한 통례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태양수, 태음수, 그러니까 노음수, 노양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 착괴 순음이 거수라. 그런데 이 괴는 순수함으로써 그 다음에 머리에 거치하느니라. 그러므로 앞머리에 거치하느니라. 그러므로 발지하니 그래서 발표하였으니 우착의 육효 구변자는 이 괴를 그러니까 점을 치는 사람이 이 괴를 만났고 그래서 육효가 다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점이 바로 그 점이 그 이와 같은 말이어야 금이 다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다 변했다 그러면은 건괴가 되는 거죠. 육효가 다 변하면은 다시 건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괴처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영정하여야 길하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대개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 불능 고수나 부드러워서 능히 단단히 지키지는 못하지만은 변이 위 양이면은 변하여서 다 양이 되면은 능 영정의라. 능히 길이하여서 그죠 오래 바르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경계하기를 점자 이 영정이라 하니 그죠 점치는 자가 이 영정이라야 길하다라고 하여 경계하였으니 곧 건지 이정이라. 건괴의 이정이니라. 자곤이 변이라. 곤괴로부터 해서 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좋기서 뭐냐면 좋기 원형이라 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은 족하지가 못하니라. 그래서 곤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운봉호 씨가 그 몇 효인가요? 63효인가요? 63효에 대해서
그죠? 그 인과 예, 맨 마지막에 그죠? 인예의 성은 건이요, 의지의 성은. 그래서 그 유기효의 그 의과, 그 다음에 육삼효의 그 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유순한 정이라고 한 그 분석이 아주 훌륭하게 잘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상활 공자가에 대해서 용유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게 맞히는 이라 그랬습니다. 크게 맞힌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종즉 유시가 되는 거죠. 다 마치고 다시 건도를 이어서 다시 이어간다 라고 하는 대총 개념으로 표현했는데요. 마친다 라고 하는 걸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계속 이어진다 라고 하는 실명자를 썼죠. 겨울이지만은 다시 또 거기서 이어진다 라고 하는 종입니다. 음기 정고 부족즉 불능 영종이라. 음이 이미 정고하면은 자 좋기 정고하면은 이미 정고하기만 하면 부족하여서 능히 오래하고 오래하고 마칠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음의 정고함이 정고함만은 부족하니 이렇게 되는데, 음의 정고는 부족하니, 정고는 부족하니, 그래서 능히 오래하고 끝까지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용육의 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성되어 종하니, 자 마치는 데서 그죠,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에 대해서 성대하게 함에 있으니 이 대어 종이라야. 그래서 능히 마치는 데 대해서 마칠 때 마침을 크게 하여야 내 영정례라. 이에 길이하고 바로 바르게 함이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도 참 어렵죠. 대종이라 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마치고 종즉 유시의 의미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랬습니다. 동하는데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맨 마지막에 오고 어느 계절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종이라고 표현했죠. 공자가 도에 대해서 이름 일량지위 도요 그러면서 음을 먼저 얘기했죠. 음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도라고 표현했으니까, 자 도라고 하는 것은 음이라고 하는 건 겨울을 마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로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다시 자 이어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시작한다, 싹을 틔운다 라고 하는 대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크게 마친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마치기는 하지만은 다시 하늘의 도를 이어서 계속 이어나간다 라고 하는 종즉 유시의 의미까지를 담아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럴 거, 아니 옛사람들이 조금 더 공자가 설명을 하면 자세하게도 하시지, 지금처럼 종이가 남아 나지도 않고,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건 길게 해도 그죠, 더군다나 뜻글자가 되기 때문에 뜻글자가 담고 있는 뜻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결하고, 그래서 간결하게 할수록 더욱더 명약관화하게 뜻들이 드러나죠. 사수정시는 그 볼 때 작은 거 보면 사수정시왈 보면 건이 그 원으로서 건은 원으로서 바로 근본을 삼았으니 소위 자시오 그랬죠. 그래서 이로써 자시라 힘입어서 비롯된다라고 했고, 곤꾀는 바로 정으로서 바로 주장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는 거죠. 그냥 어설프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맞췄다. 그러니까 크게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내 후대를 위해서 그 다음 뭐예요? 씨앗을 잘 갈무리 해두는 것이 되겠죠. 잘 갈무리 해두고 그 다음에 다시 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본의에서는 초음 후양이라.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음이었다가 나중에는 양이니라. 그래서 대종이라. 이 표현은 뭐 이름 일량지위 도라라고 표현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래서 대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저기 뭐야, 그 주자에 보면은요,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자왈 양이 돼요. 양은 큼이 되고 음은 소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대라고 하는 건 양이라라고 하는 것, 종즉 유시의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음은 소니 대과 소가의 종류가 되고, 그러니까 대과라라고 하는 것은 양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소가라고 하는 것은 음이 4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작다 크다라는 양과 개념으로 표현했으니 개시 음위언이라 다 음량으로서 말한 것이라. 육효가 지금 여기서 전부 다 음이니까 기, 시, 본, 소나 그죠? 그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시작하는 근본이 작지만은 지차 그죠? 여기까지 이르면은 바로 음이 다 변하여서 양이 되느니라. 그래서 소위 대종례라. 그래서 대종이라 용유경종이라 크게 마친다라고 하는 대종이라. 그래서 언시소위 종대라. 내 처음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그저 그 성경의 이 말씀이 이 얘기다라는 거 얘기입니다. 내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다시 어떻게 돼요? 잘 갈무리해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대종의 개념을 잘 유념하시면 되겠네요. 쉬었다가 그 다음